세계적으로 코로나19인 상황에도 K주류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주류업계는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판촉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최근에는 2030 세대를 겨냥한 비대면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마시기 쉬운 과일 소주도 개발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발을 통해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상업 환경 속에서도 주류업계는 오히려 실적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류 상품 판매 및 마케팅과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한국 소주가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주류 기업은 가정용 시장 공략, SNS 활용 홍보 활동 강화, 과일 소주 등 제품군 다양화 등을 앞세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활로를 찾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영국 주류 전문 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세계 증류주 판매 1위는 한국의 진로인데요. 2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 브랜드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해외에서 외국인이 쉽게 인지하고 발음하기 쉽도록 모든 소주를 진로로 통합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죠. 지난해 하이트 진로 소주 판매량은 23억 8,250만 병으로 전년 대비 약 10% 상승했는데요. 2위를 기록한 필리핀 증류주 브랜드보다 판매량이 약 3배나 많을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증류주 시장은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지만 K주류만큼은 오히려 인기를 얻어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한국 소주가 사상 유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로 아시아 집중과 해외 시장 조사 활동 강화, 브랜드별 차별화 전략, 편의점 등 입점 확대, SNS 글로벌 통합 채널 운영 등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20년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로 선정된 하이트 진로는 맥주와 소주 등 다양한 주류를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2019년 5,862만 달러, 2020년 7,486만 달러 등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수출액 약 8천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러한 K주류의 선두주자 하이트 진로의 성장세는 2016년 소주 세계화 선포 이후 기존 교민 시장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현지인 마케팅 전략으로 입지를 다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집중 공략하여 현지인이 주로 찾는 편의점과 마트 등 가정시장에 제품을 입점하고 현지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했죠. 온라인과 SNS 등 언택트 홍보도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에 분산 운영되었던 SNS 채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페이지로 열었습니다. 통합된 글로벌 페이지를 바탕으로 현지 상황과 소비자 관심에 부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통을 강조하고 있죠. 코로나19로 모든 야외 및 대형 행사들이 취소된 상황이지만 온라인과 SNS 소통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량을 상승시킨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과일 소주도 K주류의 위상을 드높이는 1등 공신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과일 소주로 불리는 리큐르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수와 달콤한 맛으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주류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 소주가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매출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죠. 실제 하이트 진로의 과일 소주 수출액은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 117%씩 성장해서 증류주 가운데 과일 소주 비중도 2017년 14%에서 2020년 53%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는 자몽의 이슬과 청포도의 이슬에 이어 수출 전용으로 자두의 이슬과 딸기의 이슬을 선보였는데요. 롯데 칠성도 수출 전용 상품으로 수나리의 딸기와 블루베리, 요구르트, 애플망고 등 다양한 맛을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류 붐을 타고 한국 식문화와 음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후적 조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수나리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접하지 못하는 과일향이 첨가된 제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현지인의 소주 음용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홍콩과 인도네시아로 4년 동안 60%포인트 이상 증가했죠. 여기에서 소주 음용 비율은 현지인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직접 소주를 구매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홍콩에서 한인 거래처의 20%, 현지인 거래처의 80%를 각각 납품할 경우
현지인의 소주 음용 비율은 80%가 됩니다. 하이트진로는 2024년까지 전략 국가 기준 현지인 음용 비율을 9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죠. 한편 K주류에 이어 해외에서 K드라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이 급증하고 있어 현지인들의 K드라마 사랑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지 언론들이 한국 드라마의 인기 요인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CJ ENM에 따르면 일본 지상파 방송사 TV도쿄는 지난 13일 밤 뉴스 프로그램 WBS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전 세계 인기 비결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6분 넘는 분량으로 소개했죠. 일본 지상파 방송에서 K-팝이 아닌 한류 콘텐츠 성공과 기업 소개를 특집 뉴스로 보도한 사례는 드물다는 게 CJ ENM 측 평가입니다. 특히 특집 뉴스에서는 현빈 손예진 주연의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계기로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이 1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해졌죠. 그리고 TV도쿄 취재진은 한국의 촬영 스튜디오도 소개했는데요. 사랑의 불시착을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이 차기작으로 준비 중인 홈타운 스튜디오를 소개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연간 30개의 드라마를 제작하며 그중 많은 작품을 세계에 송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히트할 뿐만 아니라 수출액은 2020년에 520억 엔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K드라마가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차별화된 특유의 영상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송중기 주연의 TVN 드라마 빈센조에서 이탈리아를 배경인 장면을 합성 기술을 활용해 소화하면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고 해외에 간 효과를 낸 점을 강조했는데요. 리포트에서는 CJ ENM이 2006년부터 해외 전개를 전제로 한 드라마를 제작해온 점도 주목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006년에는 적자였지만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상황이 단숨에 역전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죠. CJ가 제작한 영화 기생충 역시 이러한 전략에 의해 제작되어 한국 작품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호성 CJ ENM 대표는 지금의 콘텐츠 시장은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진 글로벌 전쟁터라며 멀티 스튜디오를 갖춰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고 5년간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한류 콘텐츠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죠. 앞으로 K드라마의 또 다른 도약이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